네, 반도체 공학 11주차 강의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스캡, 베이직 모스펫, 그리고 바디 이펙트가 들어간 모스펫, 그리고 VDS를 고려한 모스펫까지 해서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하였고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E 세츄레이션 곱하기 L이 VGS 마이너스 VT보다 훨씬 클 때, 여기서 E 세츄레이션은 이게 물질 고유의 파라미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롱 채널이거나 아니면 VGS-VT를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고 하는데,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낮을 때의 VD셋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었고, ID셋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 채널이거나 하이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일 때는 VD셋에 이제 추가적인 텀이 붙기 때문에 VD셋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배웠고, ID셋은 이렇게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ID셋을 키우려면 쇼 채널 기준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키울 수 있는 것이 COX를 키울 수 있고 VG를 키울 수 있고 또는 VT를 낮출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한계점도 배웠는데, COX를 키운다는 것은 TOX를 낮춘다는 건데, 이 말은 옥사이드 터널링이 두께가 얇아서 발생할 수가 있고 안정성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VG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전력 소모량을 늘리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다고 배웠고, VT를 줄인다는 것은 오프 스테이트에서 리퀴즈 커런트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도 배웠습니다. 롱 채널과 숏 채널에서의 VDS에 대한 IDS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그 두 그래프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VGS 증가함에 따라 롱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공식의 제곱 VGS-VT의 제곱텀이 붙기 때문에 VGS가 증가하면 그만큼 IDS도 빠르게 크게 증가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에 반해 숏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공식의 1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숏 채널일 때는 숏 채널일 때는 롱 채널일 때보다 VD셋 값이 모호하긴 하지만 롱 채널에 비해 VD셋 값이 감소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을 이케이션을 계산한 표로 살펴보게 되면 롱 채널 이케이션을 적용한 값과 그리고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포함한 값을 보았을 때 길이가 L이 짧아질수록 VD셋 값을 롱 채널 이케이션을 적용한 경우에는 똑같지만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을 고려한 이케이션의 경우에는 채널이 짧아질수록 VD셋 값도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길 때에는 롱 채널의 핀치오프와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이제 모호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길이가 짧아질수록 더 벨로시티 세츄레이션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 저항 성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인트린직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지금까지의 공식들을 사용을 한 거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기생 저항이 이렇게 끝단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배웠고, 그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원래 ID 세츄레이션 값보다 더 작게 그리고 원래 VD 세츄레이션 값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공식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컨덕턴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VDS의 변화량에 대한 IDS의 변화를 보았을 때 그 변화량을 GDS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것이 작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이 V인분의 Vout인데, 이것을 정리하면 결국 GDS분의 GM으로 정리가 되게 되고, GM이 클수록 개인이 높아지게 되고 GDS는 작을수록 개인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롱 채널일수록 GDS가 낮다는 사실은 그 이전의 그래프를 통해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GDS가 숏 채널로 갈수록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다음 챕터에서 배운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드 실리콘
실리콘이라는 모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실리콘 격자 내에 점화륨을 넣어서 격자 상수가 다르기 때문에 격자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빌리티를 높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스레시홀드 커런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VT 이하에서 흐르는 커런트이고 VG는 0 그리고 VDS가 VDD와 같을 때의 전류를 I OFF라고 정의를 하고, VGS가 VT보다 작을 때에도 인버전 일렉트론이 약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IDS도 그만큼 작기 때문에 충분히 흐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트롱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COX와 바로 그라운드로 커패시턴스를 등가시킬 수 있는데, 위크 인버전 상태에서는 인버전 레이어가 완전히 보이지 않고 디플리션이 보이기 때문에 C 디플리션이 추가가 되게 되고, 그래서 서피스 포텐셜 VGS의 변화량에 따른 서피스 포텐셜을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에타분의 1로 두었을 때 서피스 포텐셜을 정리를 하게 되면 컨스턴트 값 플러스 에타분의 VG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IDS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 IDS는 서피스에 있는 일렉트론과 비례하고, 그리고 앞서 배웠듯이 게이트 볼티지 증가에 의해서 밴드 밴딩이 생기게 되면 서피스 포텐셜에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이것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이 에타분의 VG 이것을 적용시키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배웠던 VT의 정의 중에 컨스턴트 커런트 정의법에 따르면 IDS가 이제 이 값일 때의 전압값을 VT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이걸 대입시켜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VT일 때 이제 이 값이 나오는 모양인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그러면 서버 스래시 홀드 영역은 당연히 VT 아래인 이 영역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쪽 서버 스래시 홀드 부분의 이 그래프 기울기를 저희가 다른 파라미터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서브 스레시홀드 스윙이라고 새로운 파라미터를 배웠고, 그 SS를 디케이드, 그러니까 전류가 10배가 올리기 위한 필요한 전압에 대한 파라미터로 SS를 배웠고, SS는 이제 그 역수로 정의가 되는데, 그건 이제 에타 곱하기 60mV 곱하기 300K분의 T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S가 작을수록 기울기가 잘못 적었는데 SS가 작을수록 기울기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긴만큼 기울기가 커지는 게 디자이러블 하기 때문에 그 SS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타가 최소한 1보다 크기 때문에 SS는 이제 60mV/dk보다는 크다라고 배웠고, 그래서 SS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TOX를 줄여서 COX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도핑량을 줄여서 C 디플리션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배웠듯이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도핑 같은 경우에는 VT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VT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라서 이 역시 좀 한계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모스 구조에서 SI와 SiO2 사이에 결합되지 않은 제공유 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트랩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결국 이 트랩으로 인해서 C 디플레이션 외에도 병렬로 이렇게 C 인터페이스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이제 SS가 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영향이 생기는데, 이건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그 표면에 임퍼펙트한 본딩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 오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길이가 줄면 이제 VT에 따라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이따가 배웠고, 그 현상은 이제 VDS가 크면 더 급격하게, 그리고 L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급격하게 보인다고 이제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은 현상이고, 이제 왜 생기냐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롱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VGS가 0V일 때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제 VDS에 따라서 이제 밴드가 내려가게 되는데, 만약에 VGS가 VT로 가게 된다면 페르미 레벨과 그 컨덕션 밴드가 사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베리어가 낮아지게 되고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것이 숏 채널일 경우에는 더 랭스가 짧아지기 때문에 전류 흐르기가 더 쉽게 되고, 그만큼 VT가 더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롤오프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상 11주차 강의 마치겠습니다.